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간만에 수면 방송입니다. 요즘도 회사가 계속 바빠서 영상을 빨리 못 올렸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너무 좀 답답해서 영상을 하나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 보셨겠지만 차대 오토바이 사고인데 아마 배달 라이더인 것 같아요. 커플이라는 것 같은데 20대 남녀 커플이 이제 배달 오토바이 본인들이 타던 오토바이인 것 같은데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에 뒤에서 마세라티로 아마 보여져요. 제가 볼 땐 마세라티인 것 같은데 마세라티들이 원래 운전을 참 이상하게 더럽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은 하거든요. 이상하게 양카가 많습니다. 마세라티가 BM도 만만치 않지만 제가 멀쩡하게 모는 마세라티를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멀쩡하게 모는 마세라티 차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저도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저도 되게 위협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어쨌건 이 마세라티 차가 흰색의 또 법인차더라고요. 또 법인카인데 밤늦게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면서 이 배달 스쿠터를 뒤에서 그냥 로드킬을 하고 가버렸어요. 영상 보면은 살벌합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있는 힘껏 박을 수가 있어. 완전히 바이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도 안타깝게도 뒤에 탔던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고 이 남자분은 기절했다가 잠깐 한 3분 정도 있다가 깬 다음에 여자친구가 죽었냐라고 저기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고 다시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제 지인분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차가 와서 박는 사고를 당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게 살짝 당했어요. 저는 이렇게 엄청 세게 받친 적은 없지만 어쨌건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아직 정확히 발표가 안 났으니까 이 사고가 어떻게 난 사고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떤 시비에 의해서 약간 보복성 사고인지 아니면 진짜 음주운전을 해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려다가 눈이 풀려가지고 눈가리가 풀려가지고 못 보고 들이받고 지나간 건지 알 수 없겠죠. 그거는. 근데 과거에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건 중에도 오토바이끼리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었는데 그 알차 2대가 아마 미들급 알차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알차 2대가 전속력으로 들이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응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둘 다 실어 갔는데 어떤 사고였냐면은 앞에 가던 라이더가 있었는데 뒤에 엄청 쏘는 라이더가 이 라이더를 동차로 추월을 하려고 옆으로 싹 비껴가지고 앞질러 가려고 했는데 하필 그 상황에 앞에 있던 라이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버린 겁니다. 아마 차선을 바꾸려고 움직였겠죠. 근데 뒤에 오던 차가 워낙에 과속을 했었어요. 제가 그냥 얼핏 느끼기에는 그 정도면 거의 한 200km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한 180에서 한 200km 가까이 되는 속도로 보여지는데 앞에 가던 오토바이도 빨랐는데 진짜 뒤에서 미사일처럼 와서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진짜 엄청나게, 저는 무슨 정면 충돌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크게 이제 소리도 나고 진짜 와장창 소리가 나고 그 여의도에서 났던 사고였거든요. 주변에 차들이 없어서 그나마 2차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긴 한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
차들이 없을 때 뻥 뚫린 도로에서 두 대가 충돌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후방 추돌을 해도 그렇게 쏟아보면은 앞에 가던 바이크가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들이박았는데도 그 정도로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들이받은 오토바이가 한 50m 가까이를 미끄러져서 멈췄고요. 그리고 라이더 2명은 둘 다 쓰러졌는데, 뒤에서 박은 사람은 반바지에 캐주얼 복장에 풀페이스만 쓰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라이더가 오히려 풀슈트 장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박은 친구가 오히려 금방 정신을 차려서 비틀비틀 일어났고, 풀기어 장착한 받친 친구가 의식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구급차가 와서 급하게 실어가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저는 이제 그때 옆에서 운동하고 있다가 아는 동생들하고 급하게 뛰어가서 막 야야 빨리 도와주자 해가지고 바이크를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바이크를 몰 때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이거 클러치 잡아야 움직인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기름이 질질 새는 거의 뭐 반파된 오토바이를 이제 갓길로 끌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번에 영상도 뒤에서 전속력으로 차가 박은 거잖아요. 근데 CCTV 영상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사고는 안타까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은 것도 현실은 맞아요. 제가 바이크로 맨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남 쪽으로 계속 출퇴근을 하는데, 강남이 거의 장난이 아닙니다. 강남 도로가 생각보다 매드맥스예요. 운전 더럽게 하는 수입차 정말 많습니다.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오히려 제가 볼 때 람보르기니가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그리고 맥라렌 요런 차들이 오히려 운전을 살살 하더라고요. 애매한 애들이 운전을 정말 더럽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뭐 자동차 근처에는 뭐 제가 가지도 않겠지만, 어쨌건 저도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하면서 운전을 더럽게 하는 차량이나 뭐 깜빡이 안 넣고 뭐 들어오는 택시부터 뭐 일반 승용차들, 그리고 뭐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들 시도 때도 없이 뭐 언제 내 옆으로 끼어들을지 모르는 이 배달 오토바이들,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옆에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갑자기 날 치고 나가. 근데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던 찰나에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려 그러는데 그 찰나에 지나가. 이거 솔직히 미친. 배달 바이크 타시는 분들 제발 그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건진 모르겠는데 일종의 무지함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설마 고의로 그러긴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차선을 동시에 달리시면 절대 안 돼요. 언젠가 사고 납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도 차선을 내 맘대로 차선 안에서 좌우로 잘 못 움직여요. 왜냐면은 몇 번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언제 이 배달 오토바이가 내 옆에 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오토바이가 오면, 이거는 배달 오토바이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뒤에 배달 오토바이가 나타나면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파고들려고 뒤에서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 미치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엔 귀찮아서 그냥 한쪽으로 빼주고 빨리 그냥 가라고 보내는 지경까지 됐는데, 한순간 못 보고 제가 잘못 움직였다가는 부딪힐 것 같아서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만성이 돼야겠죠. 사실 차들 입장에서도 달리고 있는데 옆에 사이로 같이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들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엄청 짜증 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오토바이들도 참 피곤하지만,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들도 난폭 운전하지, 신호위반하지, 오토바이도 뭐 장난 아니지. 오토바이는 뭐 차랑 또 다른 또 어떤 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들이박는 차들이 나타나면은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희한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사고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만 뭐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 오고 있던 거라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걸 무슨 수로 피합니까? 뭐 요번에 사고 난 뭐 그 친구는 멍청해서 못 피한 게 아니잖아요. 뭐 뒤에서 완전히 뭐 거의 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건 유도 미사일인데,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차랑 맞닥뜨리게 된다라면은 정말 운이 많이 따라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바친 이상은 보호장비밖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똑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장비를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제가 항상 보호장비를 꼭 풀기어로 웬만하면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헬멧도 웬만하면은 풀페이스 쓰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하다못해 반몰 쓰더라도 실드는 반드시 내리고 다니세요. 실드가 내려져야지 앞면이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안 그러면은 앞면이 땅에 처박히면서 얼굴을 아스팔트에 다 긁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광대뼈나 뭐 이런 뭐 치아 쪽 턱이나 이런 데가 땅에 박으면서 함몰되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에. 근데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풀페이스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척추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장갑, 부츠, 최소한 발목 이상 오는 이런 라이딩 부츠 같은 거. 물론 뭐 여유가 되시면은 라이딩 기어, 뭐 라이딩 자켓 같은 걸 입으시면 더 좋겠죠. 최소한 이 정도 보호 장비를 입고 계셔야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의 몸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냥 캐주얼한 복장으로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여러분의 신체는 정말 연약합니다. 아무리 근육이 많고 막 자기가 힘세고 뭐 문신하고 막 강해 보여봐야 사고 나면은 그냥 두부처럼 갈려 나가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아스팔트에 갈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아직 사고가 안 나봐서 모르시는 거지, 실제 사고가 나면은 사람의 신체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팔다리가 뽑혀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심 불리기도 아니고. 근데 갈리는 거에는 사람이 정말 취약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팔트에 쫙 미끄러질 때 진짜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갈려서. 그리고 특히 발목 부분 같은 데가 뭐 차에 찍히거나, 실제로는 들이받는 차에 뭐 팔이나 다리 부분, 특히 뭐 오토바이는 다리가 많이 낑기는데, 옆쪽에서 차가 쳤을 때 다리가 차대랑 그 차 사이에 낑기면서 으스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쿠터는 그게 좀 덜해요, 실제로. 근데 네이키드 계열 바이크들은 다리가 차대 옆으로 이제 말을 타듯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넘어져서 자기 다리가 깔릴 수도 있고, 옆에서 차가 들이박았을 때 다리가 다이렉트로 아작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목 부분이 취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발목이 올라와 있는 전용 부츠를 신으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호대를 열심히 착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고면은 요령껏 피하고, 내 과실로 일어난 사고면은 그거는 뭐 보호대를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 노련하다라면은 사고 안 나면은 뭐 보호대 뭐 대충 헬멧만 써도 되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처럼 뒤에서 와서 박아버리는 데는 이거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거 뭐 로시도 못 피해요, 진짜 이런 사고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정말 운 나쁘게 났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비를 입으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보호장비,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좀 귀찮아도 진짜 팔꿈치 무릎 보호대, 척추 보호대 정도는 웬만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랩바 위험합니다. 아무리 덥고 이래도 스랩바 정말 위험합니다. 발 작살나요 진짜. 물론 뭐 권장입니다. 권장. 사고 나면은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 나름의 가족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다 한국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분들이 배달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번에 일어난 사고랑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하나 뭐냐면, 사고를 미연에 최소한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야 될까? 차량이랑 시비가 안 붙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얘기 드렸지만 이번 뭐 사건이 뭐 차량이랑 뭐 시비가 붙어서 서로 뭐 막 앞지르기를 하다가 뒤에 있는 차가 열받아서 밀어버린 건지 뭐 이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번 사건이랑 연관성을 뭐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보복인지 뭔지는. 근데 저도 많이 경험하고 배달 라이더 분들도 그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실제로. 그리고 배달 라이더 뿐만 아니라 라이더 분들이랑 그런 시비가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냐면은 스쿠터나 특히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항상 앞질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차들이 많이 막히는 게 우리나라 도로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뭐 신호 대기하고 있거나 차들이 뭐 정체 구간에서 거북이 주행을 하고 있으면 오토바이들이 잽싸게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선, 신호등 앞에 제일 앞으로 나와서 정지선을 넘어서 앞에 나와 있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위에 올라가 있는 좀 개념 쌈싸먹은 뭐 배달 라이더들도 많은데, 뭐 배달 라이더 포함 오토바이 라이더들, 뭐 심지어는 차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차는 아무튼 근데 차는 솔직히 잘못 걸려서 낑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뺄 수 없으니까. 저도 한번 실수로 그런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위에서 어떻게 애매하게 신호가 걸려가지고 그 비상등 켜고 있었던 적은 있는데, 근데 오토바이는 충분히 뺄 수 있거든요. 오토바이는 100% 고의성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뒤로 충분히 뺄 수 있어요. 근데 미친 척하고 횡단보도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건너는데, 거기서 또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약이니까 이거 막 헤드뱅하고 막 다리 막 떨고 있는 분들 보면은 솔직히 같은 라이더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해. 그 뒤에 서 있는 내가 너무 민망합니다, 솔직히. 정지선 앞으로 나가는 거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제발 횡단보도 위에서 그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앞에서 하고 있으면은 뒤에 있는 차들이 화가 많이 납니다. 뭐 라이더인 저도 화가 날 정도인데, 아니 뭐 줄도 안 섰어, 대놓고 위반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뒤에 있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분노 폭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 충동을 잘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루 종일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짜증나는 일이 막 겹치면은 좀 충동을 자제를 못하는 뭐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좀 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뭐 짜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게 이번 사건하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뭐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둥, 뭐 밀어버리겠다는 둥, 그 제정신입니까, 휴먼? 그럼 운전을 하질 말아야죠. 아니 무슨 킬링머신도 아니고, 도로가 매드맥스입니까? 분노의 도로도 아니고. 그걸 진짜 하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진짜로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도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스쿠터가 막 끼어 들어가지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입장에서도 솔직히 짜증이 나거든요. 갑자기 그 틈바구니를 끼어들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는 분명히 화가 나겠죠. 그거는 무리하게 끼어든 바이크가 100% 잘못한 거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여유있게 들어가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치는 이상한 운전자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잘 또 양보를 안 해주죠. 사실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도 약간 저도 이해는 되는 게, 깜빡이를 넣으면은 오히려 악셀을 밟아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눈치 코치 잘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눈치가 진짜 빨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솔직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운전을 오래 해보신 뭐 라이더나 운전자 분이시라면 이게 고의적인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들어온 건지를 대부분 이 포스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육감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사소한 행동에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리하게 실수로 들어와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비상등을 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독특한 비상등 활용법이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로 많은 분쟁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치트키 같은 건데, 근데 배달 라이더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상등을 항상 켜고 다니면은 이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서로. 그래서 화가 난 자동차가 그날따라 또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왔어. 아주 기분이 아침부터 안 좋아요. 근데 스쿠터가 한번 또 긁었어. 그러면 열이 받아가지고 자동차가 짜증나 이러면서 보통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겠죠. 근데 그냥 앞질러 가질 않고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는 분노 표현을 합니다. 일부러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스치듯이 앞질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그건데, 우왕 밟으면서, 악셀을 우왕 밟으면서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하면서 고RPM으로 앞지르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물론 뭐 순간 가속이 필요하니까 고RPM을 밟은 건데, 일반적인 차들은 그렇게까지 고RPM을 안 칩니다. 사실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그렇게 고RPM 치지, 일부러 그렇게 고의적으로 나 화났다 으르릉거리면서 옆으로 스치듯이 앞지르기를 해버리면은 이제는 또 오토바이가 열받죠. 오토바이는 솔직히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근데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 개념이 아직 탑재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지금 사실 먼저 잘못을 한 게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끼어드는 거는 최소한 뒤에 미안하다라고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면은, 비상등이라도 한번 켜주고 미안합니다 고개라도 까딱하고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면은 해결될 일인데, 그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잘못한지를 모르니까 우선적으로 그러고 있으면은 차가 왠지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왠지 자동차가 재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동차를 또 앞질러 가요. 앞에 가서 또 멈춰. 여기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가 또 앞질러. 그러면은 정체 구간에서 또는 신호대기 때 뭐 옆에서 일부러 막 보란듯이 막 와리가리 하면서 막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막 보고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또 앞으로 가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이제는 사실 자동차가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잠깐 끝내고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무조건 사과를 하고 져줘야지 끝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근데 둘 다 이기려고 계속 발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오토바이가 변사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는 밀어버리거든요. 정말 열받으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꽤 있었고요. 뭐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몇 건 있었고, 이 정도로 사실 무서워요. 자동차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토바이끼리 암만 시비가 붙어봐야 오토바이끼리는 와서 옆에서 발로 차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옆에서 그냥 욕지거리 하다가 보통 갓길에 세워놓고 그냥 뭐 리얼 스트릿 파이트를 뛰겠지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땐 오히려. 사실 뭐 변사체 될 일은 없습니다. 시원해 갈 일은 안 생겨요. 뭐 상대방이 뭐 3박스에서 토마호크를 꺼내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자동차를 열받게 해서 차라리 내리라 그래서 현피를 뜨면은 차라리 뭐 어떻게 그것도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게 뭐 그렇게 둘 다 열받았다라면 그렇게라도 좋은 대화 수단 있잖아요. 주먹. 남자의 가장 좋은 대화 수단. 주먹으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뭐 방법일지는 뭐 모르겠는데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대화 수단을 주먹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욕이나 말로 안 끝나고 이 차대차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오토바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시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라이더를 밀어버린 그 차주 역시 인생이 꼬이겠지만 근데 뭐 모르죠. 음주운전이었다 뭐 심신미약이었다 뭐 이러면은 뭐 처벌 뭐 또 줄어들겠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뭐 돈 있고 빽 있으면은 뭐 아시잖아요. 뭐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가 나면은 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끝나면 다행이지. 근데 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그냥 깨어날 수 없다. 시온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길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뭐 어떤 자동차랑 시비가 붙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바이크 라이더인 이상은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자동차는 그냥 져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자동차가 재수없고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져주세요. 그러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그놈이 정말 재수없는 짓을 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저기 저주 인형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고서 이 부두 의식으로 저주를 퍼부으십시오. 그 운전자 조만간 전손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차라리 저주를 퍼붓고 끝내는 게 낫지. 절대로 도로에서 시비가 붙거나 서로 앞지르기 경쟁, 앞지르기 반복 경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요거 몇 번 하다 보면은 진짜 멀쩡한 사람도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뒤에서 열받은 차가 쫓아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같이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잽싸게 골목으로 도망가세요. 차 못 들어오는 곳으로. 차가 쫓아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약간 좀 무섭다 이러면은 잽싸게 그냥 골목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냥 싸우질 마세요. 근데 저도 정말 운전을 고의적으로 더럽게 하는 양아치 운전자를 만나면은 제가 그리고 부딪힐 뻔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는 저도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커질 수 있어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방법 그냥 속으로 욕하세요. 어차피 밖에서 안 들리니까 있는 힘껏 그냥 헬멧 안에서 욕을 싸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가락 욕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안 보이게 하세요. 안 보이게 이게 밑에서 딱 욕을 하십시오. 상대방 안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잘못하면은 제가 욕했다고 또 시비가 붙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밤늦게 특히 이런 음주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상습 구간이나 외곽 도로나 아니면 조금 뭐 지방 그런데 특히 뭐 약간 산길 많은데 요런데 가시면은 밤에 진짜 음주운전 천국이에요. 얘네 왜냐면은
수도권 서울에서나 이렇게 막 음주 단속 자주 하지, 도심지에서. 실제로 외곽에 나가면은 음주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차들이 뭐 그냥 술 먹고 막 다니는 차들이 엄청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밤 늦게 투어를 가거나 라이딩을 많이 즐기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하더라도 웬만하면 도심지 내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특히 폭주 많이 뛰는 지역, 여기 뭐 특히 서울에서는 요 강남 쪽, 선능력 쪽에 뭐 테헤란로 쪽이나 뭐 코엑스 주변으로 강남역 쪽 이런데 밤 늦게 뭐 청담동 쪽 요런데 밤 늦게 미친 듯이 폭주하는 정신 나간 스포츠카들이 있거든요. 이거 걸리면은 진짜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밤 늦게는 이런 차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그 시간대에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라이딩하는 게 사실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밤늦게 트럭들이 무섭게 달립니다, 진짜. 저도 한번 사고 나는 걸 봤거든요. 밤늦게 달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투어를 가다가 강릉 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져서 8시, 9시쯤이었나? 달리고 있는데 뭐 가로등도 없고 뭐 이거 뭐 그냥 옆에 가다 논밭이니까 깜깜한데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를 치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면으로 안 치고 옆으로 스쳐서 쳐가지고 할아버지가 뭐 쓰러지시긴 하셨는데 엄청나게 날아가서 뭐 그렇게 크게 쓰러지진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옆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팽이처럼 돌다가 쓰러지셨는데, 근데 이런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가로등도 없고, 특히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운전을 막 과속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그래서 밤늦게는 절대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 빼먹은 것도 생각나서 하나만 또 추가할게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뭐 차선을 바꿨거나 아니면 바꾼 차선 뒤에 뭐 트럭이나 뭐 이렇게 차가 달리고 있다거나, 또는 내 뒤에 차가 나랑 같은 속도로 엄청나게 쏘고 있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 차 앞에서. 뭐 보통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차선을 바꾸자마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행동인데,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뒤에 있는 차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을 거라고 애초에 아무 가정을 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노련한 운전자라면은 저놈이 들어와서 브레이크 잡을지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고 하겠지만, 열의 9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거 되게 민감하고 좀 사고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뭐 서킷 다니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나 반응 속도가 빠르고 막 이러지, 일반적으로는 멍하게 있다가 앞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그대로 들이박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고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갑자기 신호등이 황색불로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을 수도 있는데, 뒤에 오는 차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충돌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이런 행동을 피해서 운전을 하셔야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건 얘기로 돌아와서, 애초에 이런 사고는 사실 뭐 라이더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100% 자동차 잘못이지.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고에 대비해라. 항상 보호장비를 절대 간과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시비 붙을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 긁지 말아라. 너무 자동차 긁어봐야 결과는 로드킬이다. 그래서 절대 긁지 말아라. 그냥 더러우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냥 피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간만에 뭐 즐거운 소식도 아니고 안타까운 소식을 뭐 뉴스로 또 접하게 돼서 기분이 좀 그래요. 솔직히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무슨 죄야? 아무 죄도 없고 뭐 배달하고서 열심히 일하고서 퇴근길에 정신 나간 놈 하나 만나가지고 아유. 그리고 또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계속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저도 뭐 조심을 하고 안전장비를 최대한 내 몸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이런 놈을 안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과연. 내가 걸리면 진짜 어떻게 하지라는 조금 두려움이 생깁니다.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런 운전자들이 하루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오토바이 뒤에다가 뭐 반응 장갑을 달아야 되나 뭐 이렇게 반응 지뢰를 달아야 되나 이거 부딪히면 상대방이 터져나가게. 그리고 편집하는 도중에 뉴스 속보가 떴는데 보니까 잡았네요. 범인을. 기사를 보니까 항공권 예약한 흔적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로 도주할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뭐 추측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에서 앞에 먼저 달려갔던 벤츠 차량이 동료였네요. 나중에 이 벤츠 차량이 도망가는 거를 도와줬답니다. 차를 버리고 튀는 걸. 뭐 그냥 제 추측인데 영상 대충 보고 대충 분위기 보니까 제 눈치로는 둘이 경주 뛴 것 같아요. 도로에서. 요거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폭주 뛰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인이랑 그냥 GTA 찍는 겁니다. 도로에서. 그냥 게임처럼 그냥 밟는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저도 예전에 자동차 쪽에서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차 따먹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민증 걸고 차를 따먹는 대회를 한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빨리 가는 놈이 이기는 걸로 해서 상대방 차를 그냥 인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게임처럼 그냥 밟는데요. 근데 이때는 뭐 사람을 치던 뭐 자동차를 치던 뭐 오토바이를 치던 뭐 신경 안 쓴답니다. 왜냐면 그냥 일단 이기는 게 우선이라 그런 건 뒷전이래요. 왜냐면 이게 뭐 저가형 국산차나 뭐 이런 걸로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정도 하는 친구들이면은 그냥 좀 부잣집 망나니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몇 억짜리 차가 지금 걸려있는 경주라서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더 나쁜 건 뭐냐면 사고 내고 도와주질 않는다는 게 정말 악질적인 거죠. 뭐 철딱선이 없어서 뭐 정신 나간 짓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을 쳤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고를 냈으면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 뭐 예전에도 이런 거 뭐 폭주 뛰고 이러다가 사고 크게 난 뭐 기사 종종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차 따먹기 대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한 명의 라이더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진짜 오토바이 타기 힘든 나라구나, 살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참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가뜩이나 뭐 저기 요새 뭐 오토바이 쪽 자꾸 뭐 쬐고 이래가지고 참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까지 나니까 좀 그래요. 씁쓸하네요. 어쨌건 뭐 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항상 간지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제 독자분들은 폼생폼사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지도 따지시는 건 좋은데 간지 따지면서 안전도 반드시 같이 따지시길 바랍니다. 폼 낼 때 내더라도 안전하게 폼을 내고 또
안전 운전하셔서 큰 사고 안 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